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2시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최근 성적은 혼조세입니다. 스페인에게 큰 패배를 당했지만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힘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득점력은 괜찮은 편이나 수비에서 불안함이 보입니다. 전술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메이션은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립니다. 수비 라인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비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중원의 협력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스페인의 빠르고 기술적인 공격진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빠른 카운터와 크비차 크바라트스켈리아와 같은 핵심 선수를 통한 역습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조지아의 가장 중요한 공격수로 빠른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결정적인 슛으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비차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얼마나 스페인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느냐가 조지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스페인은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불가리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포르투갈과는 비겼지만 터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팀력을 자랑합니다.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서의 공을 빠르게 돌리고 양쪽 윙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특히 공격적인 전개와 선수들의 기술적인 패스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인은 조지아의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 폭넓은 측면 공격과 빠른 패스를 통해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공격진에서의 완벽한 조화와 측면의 세밀한 공략이 승리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스페인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조지아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좋은 결정력을 가진 윙어로 조지아의 수비 라인을 뚫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현재 스페인에는 주요 부상 선수는 없지만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승패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불가리아전에서는 승리, 터키와의 대결에서는 패배하며 기복이 있습니다. 수비가 불안하고 스페인과의 대결에서 큰 패배를 기록한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최근 경기에서 큰 승리와 충격적인 패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 승리 등 큰 차이로 승리할 때가 많아 상대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은 공식전을 포함해 총 9경기를 치렀으며 조지아가 1승, 스페인이 8승, 무승부는 없습니다. 전체 득점은 조지아가 5골, 스페인이 25골을 기록했습니다. FIFA 월드컵 예선에서만 보면 조지아는 스페인에 대해 5경기 0승입니다. 조지아는 과거 스페인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적이 거의 없으며 스페인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체급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최근 맞대결 성적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스페인의 압도적 전력 대 조지아의 홈 저항, 크바라츠헬리아를 스페인이 어떻게 봉쇄하나, 스페인 신성 수비진의 원정 시험 대 조지아의 빠른 역습 성공 여부, 미카우타제 결장으로 생긴 조지아 공격 공백의 해결.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스페인은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진에서의 우수한 선수들과 조직적인 팀워크로 조지아를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가 크비차 크바라트스켈리아와 같은 개인 기량을 활용한 역습으로 반격할 수는 있겠지만 스페인의 수비와 공격 전개를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0 또는 3-1 스페인 승리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4시 45분 덴마크 대 벨라루스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최근 성적은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스코틀랜드와의 0-0 무승부 이후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메이션은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에릭센과 홀리운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덴마크는 강한 중원 압박과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의 틈을 노리며 홀리운드와 에릭센의 연결 플레이가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덴마크의 공격을 이끄는 미드필더로 빠르고 정확한 패스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능력에 강점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공격을 이끄는 스트라이커로 빠른 스피드와 강한 결정력을 자랑하며 벨라루스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핵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유스프 포울센은 충돌 부상으로 벨라루스를 상대로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는 덴마크에게 중요한 타격일 수 있으나 다른 공격수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최근 덴마크와의 맞대결에서 0대6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코틀랜드에게 2대1로 패하고 리투아니아에도 고전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벨라루스는 4-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는 한편 역습을 통해 공격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공격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덴마크의 빠른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벨라루스의 공격을 이끄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득점 능력은 있지만 덴마크의 강력한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벨라루스의 역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현재 벨라루스에는 주요 부상 선수가 없지만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전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최근 3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3대1로 그리스를 이겼고 5대0 리투아니아 승리 등 큰 차이로 승리한 경기가 많습니다. 스코틀랜드와의 0대0 무승부는 아쉬운 결과였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최근 1승 4패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스코틀랜드와의 0대1 패배, 덴마크에게 0대6 대패 등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1대4 패배와 같은 큰 점수차 패배가 많아 수비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덴마크의 강력한 전력 대 벨라루스의 수비 견디기. 덴마크는 강력한 공격진과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벨라루스의 역습을 차단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덴마크의 빠른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마르틴 바르코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덴마크의 측면 공격 대 벨라루스의 중앙 수비. 덴마크는 홀리운드와 에릭센을 중심으로 양측면 공격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벨라루스 수비가 이를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수비 라인 강화 및 벨라루스의 공격 불안. 벨라루스는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약해 덴마크 수비에 큰 위협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라루스가 얼마나 벽을 쌓고 반격을 시도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상 결과는 덴마크 승리. 덴마크는 최근 전력이 매우 강하며 벨라루스와의 맞대결에서 최근 6대0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비가 약점인 만큼 덴마크는 빠른 공격과 세밀한 패스를 통해 벨라루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 2대0 또는 3대0 덴마크 승리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6일 오전 4시 45분 스위스 대 스웨덴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안정된 경기력과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매우 좋은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슬로베니아, 코소보, 미국 등을 상대로 모두 무실점 경기를 펼쳤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중원 장악, 빠른 측면 전개 압박 중심 운영이 강점입니다. 전술 포인트입니다. 샤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율 확보. 엠볼로 바르가스 은도의 삼각 공격 라인의 속도 활용. 아칸지 중심의 안정적인 라인 빌드업. 스웨덴의 300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넓은 측면 압박 예상. 스위스는 최근 스웨덴을 두 차례 모두 완벽히 제압한 만큼 전술적 우위가 분명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스위스의 절대적인 중원 사령관. 경기 조율, 템포 조절, 전진 패스 모두 최고 수준. 파워와 연계 능력을 겸비한 공격 핵심. 스웨덴의 느린 수비에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루카 자케즈는 사타구니 부상.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는 근육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 두 선수 모두 수비 로테이션 자원이라 큰 타격은 아님. 스위스의 핵심 라인업은 대부분 건강함. 스웨덴은 최근 매우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무너져 4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하며 조직력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스웨덴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통적인 스웨덴 스타일인 수비 후 제공권, 역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전술 포인트입니다. 이삭의 개인 능력 중심 공격. 윙백 스벤손 고드문드 손의 전진을 통한 역습, 그러나 중원 장악력이 약해 스위스의 샤카 소호에게 쉽게 밀리는 단점. 잦은 실점과 느린 300의 수비 불안이 그대로 위험 요소.
핵심 선수입니다. 스웨덴 공격의 유일한 확고한 카드. 개인 기량은 월드클래스이지만 팀 전개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 빠른 돌파와 역습에 강함. 다만 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운 경기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 존재. 다음으로 부상 선수입니다. 후고 라르소는 허벅지 부상으로 12월 초 복귀. 아이작 리드버그는 충돌 부상. 루카스 베리발은 뇌진탕으로 출전 의심. 중원 공격 교체 자원 다수 부상으로 깊이가 매우 약해진 상황. 스위스 4승 1무 14득점 0실점. 전 경기 무실점. 공격 수비 완성도 모두 매우 높음. 컨디션, 조직력 모두 예선 최고 수준. 스웨덴 1승 1무 3패 5득점 10실점. 수비 실점이 많고 득점력도 제한적. 경기력이 기복심하고 예선에서 계속 고전 중.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 스위스는 스웨덴을 2대0, 2대0으로 연달아 꺾으며 확실한 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스위스가 강점으로 삼는 안정된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을 스웨덴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샤카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중원이 스웨덴의 미드필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공격 핵심인 이삭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폭넓은 측면 전개와 빠른 공수 전환은 스웨덴의 약점인 300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스웨덴은 여러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전력 공백으로 인해 전술적 선택 폭이 좁아져 있다는 점도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경기력, 맞대결 전적, 전술 밸런스 모두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우위에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삭의 단독 활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스위스 2대0승 또는 3대1승. 스웨덴이 득점하려면 이삭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지만 스위스의 최근 수비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